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워크웨어 브랜드 K2 세이프티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발열 베스트 2, 슬림히트 발열 베스트 2, 하이브리드 발열 자켓 3종 이렇게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지금 입고 있는 패딩 다 벗어 던지고 발열 자켓이랑 조끼 입게 되실 거예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K2 세이프티는 제가 예전에 워크웨어 전시에서도 몇 번 소개를 했었을 거예요. 항상 전시에 가면은 K2 세이프티가 가장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K2 세이프티는 1995년 안전화를 시작으로 무려 30년이나 된 워크웨어 브랜드예요. 2011년에는 연간 100만 족의 안전화 판매량을 달성을 했고, 이후로 1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했었죠. 제가 느끼는 K2 세이프티는 워크웨어 브랜드 중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매번 공구 워크웨어 전시회를 가는데 그때마다 K2 세이프티에서 매번 신제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여름에는 뒤에 선풍기 달린 조끼 있죠, 아니면 얼음 같은 게 차있는 아이싱 조끼,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기술자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안전화나 워크웨어들도 유명하지만 고지대에서 작업할 때 쓰는 안전고리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번 신제품 나오는 재미를 느끼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K2 세이프티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발열을 왜 입는 거야? 왜 입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입어보고 발열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입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원래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몸의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옷이 몸에서 나오는 열을 가둬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찬바람을 막아주는 게 우리가 몸이 따뜻해지는 원리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발열 의류가 이 메커니즘을 부스팅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추운 데 가면은 체온이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몸이 데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발열 의류가 열을 계속 더 공급해주면 우리 몸이 좀 더 빨리 데워지겠죠. 그래서 체감상 3분에서 5분 정도 더 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유지를 하려면 옷을 많이 껴입잖아요. 그런데 발열 의류가 계속 열을 공급해준다면 옷을 평상시보다 두껍게 안 입어도 되죠. 그래서 몸이 둔하지 않고 무겁지가 않습니다. 남들 뒤뚱뒤뚱 걸어다닐 때 나 혼자 슉슉슉슉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몸을 막 데우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은 겨울에 살이 많이 빠진다고 해요. 신진대사량이 막 늘어나가지고, 물론 나는 지금 안 빠지지만 그만큼 많이 처먹어. 물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작업에 연관이 되면은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고 피로도가 빨리 누적되겠죠. 그런데 발열 의류를 입어서 열을 공급받게 되면 그만큼 신진대사량이 줄어들고 작업의 피로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만큼 작업의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몸이 춥고 그러면 드럼통에 있는 불 가가지고 막 손 째고 막 난로 가가지고 난로에 기대서 멍 때리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을 보충하는데, 옷이 그 열을 공급해준다면 마치 개인 난로를 몸에 가지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핫팩처럼 썼다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몸에 지니고 있는 거죠, 몇 시간 동안. 자, 일단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발열 베스트 2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본품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전용 배터리가 있는데요. K2 세이프티 발열 제품이 좋은 점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핸드폰에 쓰는 배터리를 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용량은 10,000 정도 되고요. 두께는 이제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졌어요. 아, 이거 이렇게 껍질 있는데 벗겨볼까요? 껍질 ASMR. 이렇게 배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제품 사용하는 방법이라거나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겉을 보자면 튜브 패턴으로 해서 디자인성을 강화를 했고, 겉의 원단은 TPU 필름이라 그래서 물을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방수 방풍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어서 유연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를 보면 이 등 쪽에 발열 패드가 들어있거든요. 발열 패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열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쭉 돌면서 이 패드 자체가 뜨거워지면서 이제 우리 등에다가 열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 등 부분에 열을 전달을 해야 몸을 따뜻하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열 패드의 구조를 보면 이 안쪽에도 열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넣고, 그리고 선은 이렇게 연결되면 똑딱이로 된 고리를 이렇게 지나서 이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여기 안쪽 주머니에 케이블이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배터리를 꽂아서 이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주머니는 몇 개일까요? 일단은 왼쪽 가슴에 주머니가 있고, 그리고 이 양쪽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쪽에 주머니를 덮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리모컨은
이 안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열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배터리를 넣는 주머니 하나, 그리고 좌측에 안주머니로 쓸 수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라벨이 붙어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짝을 보자. 등짝에는 재기반사띠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끔 했고, 전체적으로 이 충전재가 두툼하게 들어있는데 또 들어보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슬림히트 바이오베스트 2입니다. 슬림히트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이 조끼 두 종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유념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품은 똑같아요.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용설명서, 본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이 소재는 직조 프레싱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요, 기존 방식보다 좀 더 원단과 원단이 튼튼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훨씬 더 내구성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안감은 재전사로 되어 있어서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론 충전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발열조끼랑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발열 패드가 총 3가지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꺼내 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면 이 안에 발열 패드가 들어있는데, 이 발열 패드는 복사열 방식의 카본 소재 면상 발열 패드 장착으로 보온 기능을 훨씬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패드들이 이렇게 열선이 들어갔다 오면은 열선을 기준으로 따뜻해지기 마련인데, 이 패드는 열선과 함께 열이 쫙 퍼지면서 이 패드 전체가 금방 바로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안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선이 이렇게 두 갈래로 떨어지면서 이 왼쪽에 하나가 뿅, 이 오른쪽에도 뿅, 이렇게 하나가 또 들어있습니다. 아까 하이브리드보다 좀 선이 복잡하죠. 무슨 컴퓨터 선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똑딱이로 된 홀더가 있기 때문에 잘 선을 세팅해 주시면 복잡하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다. 역시나 이렇게 선이 쭉 이어져서 이 안에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 리모컨은 FB라고 되어 있는데 프론트, 백 이거죠. 이 F는 이 양쪽이고 백은 이 뒤쪽입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를 어디다 넣는 거지? 이 배터리는 이 주머니 위쪽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이렇게 꽂은 다음에 쑥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양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이 안쪽에서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슬림히트는 보다 조금 주머니가 심플하네요. 수납보다는 좀 더 발열에 포커싱을 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발열 자켓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발열 조끼에서 소매만 쑥 나와서 자켓 형태로 된 게 이 제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치 원단으로 신축성 있는 원단이고, 겉에는 TPU 필름을 접착하여 방수 기능과 방풍 기능이 있다. 그리고 볼 패딩 충전재 튜브형 패턴으로 디자인성을 강조를 했다. 하이브리드 발열 조끼랑 같습니다.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발열조끼랑 발열자켓은 소로나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소로나가 친환경 원단이라고 합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K2 세이프티. 안에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발열 패드가 있고요, 이 안쪽 오른쪽에 리모컨을 넣는 구멍과 이 배터리 주머니가 있고, 역시나 이쪽에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보통 105 사이즈를 입어요. 100은 작고 110은 큰 딱 105 사이즈인데 발열 3대장을 다 105 사이즈로 입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발열 베스트 2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 색깔이고 105 사이즈를 입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발열조끼 입어보니까 왜 발열 패드가 등 쪽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등 뒤를 하니까 확실히 뒤에서 백허그를 하듯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주머니에 조그마한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딸깍딸깍 해서 열 조절도 쉽게 가능하고요. 총 3단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3단으로 바로 켜니까 10분 안에는 금방 따뜻해졌고요. 껐는데도 이 잔열이 있어가지고 따뜻함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발열조끼 입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3단으로 쫙 올린 다음에 빨리 몸을 데운 다음에 끕니다. 잔열로 오래 지속하는 타입이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1, 2단으로 해가지고 오래 켜놓는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킨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입만 벌리면 그 정도로 포근하다는 뜻이겠죠. 저는 주로 지하철역으로 출퇴근을 하고, 지하철역 딱 도착하기 직전에 이 조끼를 켜가지고 몸을 데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갑니다. 몇 번 입으니까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발열조끼를 입으면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수납이 제한될 줄 알았는데 수납도 은근히 많아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 발열 자켓의 경우에는 이 발열 조끼에 소매가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에 좀 많이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열 자켓의 경우는 한 치수 높게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바로 대어주니까 다른 자켓보다는 조금 얇은 편인데 굉장히 두꺼운 패딩 자켓을 입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순간 제가 엄청 빵빵하게 입은 듯한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발열 자켓은 지금도 입고 나중에 더 추워졌을 때 1, 2월 달에도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슬리미트 발열 베스트 2입니다. 하이브리드 발열 베스트보다는 조금 얇고 주머니도 좀 적습니다. 대신에 이 슬리미트는 패드가 3개가 들어있죠. 등으로 한번 지져주고 배 왼쪽 오른쪽에 지져주고. 그러니까 슬리미트가 이런 거예요. 얇아서 미안해, 대신에 패드 3개로 늘려줄게, 좋지? 이런 느낌? 하이브리드 제품이 패딩 조끼 같은 느낌이었다면 슬리미트는 경량 패딩 조끼, 그러니까 안에다 입는 조끼 느낌이었어요. 이 조끼는 이너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얇은 긴팔이나 이런 거 입고 슬리미트 입어주고 그리고 위에 또 자켓을 입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배터리랑 패드 분리가 쉽기 때문에 그냥 나는 굳이 발열 패드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경량 패딩 조끼처럼 입으시면 됩니다. 슬리미트 발열 베스트 2는 리모컨이 버튼이 2개가 있어요. 프론트 백을 각자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취향에 맞춰서 앞의 열과 뒤의 열을 따로 조절하는 거죠. 대신에 한쪽만 끄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세요. 저희 팀원 중에 조끼를 진짜 싫어하고 조끼를 평소에 입지도 않고 그런 조끼 혐오자가 있습니다. 혐오자라니. 제 이 팀원한테 슬리미트 발열 베스트 2를 입혀봤는데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따뜻합니다. 어떤 부분이 따뜻한지를 얘기. 일단 얘가 앞뒤로 패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프론트 100이겠죠? FP. 그래서 이제 각자 온도를 4단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3단으로 계속 해놓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따뜻한 정도냐면 우리 손에 들고 쓰는 핫팩 있잖아. 그거 좀 흔들어서 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정도? 그래서 아마 4단 하면은 더 뜨거울 것 같다? 지금이 저희 동네 기준 12도인데 이 정도면 사실 3단이면은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정도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은 4단 하는 게 따뜻할 것 같고. 지금 입은 사이즈가 105인데 핏은 어때요? 제가 원래도 105로 입는데 그냥 딱 적당합니다. 지금 안에 반팔티 하나랑 요거 티셔츠 하나랑 그리고 요거 105 입었는데 얘를 입어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이 두께는 좀 어때요? 제가 조끼를 진짜 태어나서 거의 처음 입어본 수준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게 얇은 편 아닌가요? 그쵸, 경량 패딩 조끼 수준. 발열 패드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엄청 두꺼워지거나 그런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흔들어서 쓴 핫팩 중에 엄청 얇은 거 아시죠? 약간 파스처럼 생긴 거, 약간 그 정도 두께의 패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얇아서 괜찮고 이게 무게감도 사실 이게 안에 보면 이쪽에 배터리 수납하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건 제 원래 평소에 쓰는 핸드폰용 배터리인데 5000mAh 짜리인데 얘를 넣어도 조끼 자체가 가벼워서 그런지 그렇게 무거운 느낌이 안 든다. 굳이 꼽자면 아쉬운 점이 있나? 일단은 이 고무줄 부분이 약간 좀 간질간질 거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셔츠 같은 걸 입었다, 어차피 여기 셔츠가 얘를 막을 테니 덜 간지러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애초에 이렇게 막 카라가 있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색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따뜻하려고 입은 건데 뭐하러 이렇게 입냐? 그럴 거면 이렇게 다니는 거지. 이렇게 아무튼 총평은 조끼를 처음 입어봤는데 따뜻하다. 그쵸, 역할을 충실하다. 그리고 뭐 요거는 좀 좋은 포인트인데 이렇게 손을 넣으면 그 위치에 발열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딱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패드가 딱 손에 닿아. 그래서 손바닥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건 좋다. 추울 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보통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고 있잖아요. 손이 엄청나게 따뜻해. 나도 손 넣고 싶다. 사랑의 연탄 나르기처럼 이제 다 각자 서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 발도 넣고 막. 발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누가 입으면 좋을까요? 저희는 공부로운 생활이니까 현장 기술자분들이 많이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3대장은 그냥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아니, 꼭 입으셔야 돼요. 아니, 그냥 공생에서 딱 정해드릴게요. 아주 추운 날에 바깥에서 오랫동안 일하는데 엄청 옷을 껴입어야 되는데 몸이 둔해지면 안 돼. 아주 추운 겨울날 내 몸이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할 때 이 제품들을 꼭 입으셔야 됩니다. 따뜻함으로 내 건강도 챙기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죠. 지금까지 K2 세이프티 발열 3대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 발열 제품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계기로 발열 조끼나 발열 자켓은 무조건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계절이 왜 이렇죠?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랬는데 지금은 여름, 가을 이런 느낌이에요.
여름이랑 겨울이 너무 길어요. 올해도 갑자기 겨울이 왔어요. 갑자기 추워졌고, 그리고 앞으로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K2 세이프티 발열 3대장으로 올해 겨울 한번 버텨봅시다. 이 제품들 입고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 높여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자고요. 아, 물론 저도요. 밖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공생해서 응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부로운 생활이었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공생하세요.